이재명 유대 무죄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유대 무죄. 그러면은 뭐 대표가 되면은 뭐 괜찮고 뭐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 같단 말이에요. 저 표현이 유대 무죄가요. 이렇게 따졌는데 오늘 당대표 후보들끼리 토론을 벌였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 설전 첫 번째 영상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혹시 연임을 하시는 건지,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공천권 얘기는 과도한 걱정, 우려시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혹시 상상과 걱정 같습니다.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유기천 부위원장,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압박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사실 김두관 후보가 출마할 때 처음에는요, 이거 이른바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미리 다 말 맞춰놓고 그냥 뭐 이른바 구색 갖추기 출마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약속 대련 같습니까? 이거 완전 틀린 분석 같습니까? 애당초에 약속 대련은 아닌 걸로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필요가 없는, 손해볼 리가 없는 그런 이제 당대표 경선이죠. 예. 본인은 어차피 뭐 일각에서는 22% 이상 얻어야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당대표 경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포스트 이재명 내지 이재명 대체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하나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또는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지층 여기서는 조사. 상당히 차이가 나죠. 거의 뭐 80% 이상을 이재명 전 대표가 기록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전체 국민을 통한 여론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차이가 20%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김두관 의원은 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당선 가능성이 보다 적다라고 이런 논리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제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니까 예. 여기서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쩔쩔 매는 형식의 당대표 경선 행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 김두관 후보가 좀 이 영상 속에서 막 압박하는 그 질문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나왔던 아니 방탄하기 위해서 이거 사법리스크 방탄하려고 또 대표 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 행사하려고 이 가능성 농후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다 질문으로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또 강성 지지층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김두관 후보? 공격받을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개딸들. 그러나 아니 지방선거 공천권 당대표가 행사하는 거 그거 모릅니까? 아무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 예. 자기 주변의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주로 공천에 조금 더 점수를 더 줄 것이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4.11 총선만 따지고 봐도요. 네. 지난번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졌던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서 공천에 다 불이익 줬다는 거는 다 주지의 사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26년 만약에 당권을 쥐면 예.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 위주로 공천하겠죠. 김두관 후보는 대표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야당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예. 그건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를 모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황상 아니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뭐 재판부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물론 따로 놉니다. 그러나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상에만 가득 찬 얘기를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김두관 후보가 서로 맞서기 위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오히려 저건 수위가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높은 수위의 공세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제안도 하고요. 들어보시죠. 히딩크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감독을 할 때니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선수로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아마 이제 최근에 당심하고 일반 민심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가지고 네. 많이 염려를 하고요. 월드컵 경기에서 예선전에는 팔팔 나라가 골을 많이 넣었는데 정작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여당이 집권한 2년 차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여당의 지지율을 넘어서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적은 뭐 일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김상현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거 대선 얘기거든요. 김두관 후보는 자기가 히딩크처럼 감독이 될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선수라세요. 네. 출마하세요. 제가 관리할 겁니다. 네. 이 제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강성 지지층 외에는 예. 동감할 만한 얘기죠. 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것은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 당원들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않는 존중하는 선에서의 당원의 선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공직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내놓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일반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 당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내지는 좀 약간 비주류 당원들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치우친 선택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를 당원의 선택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당원의 선택이라는 거는 자기 의견들을 내되 남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는 거지. 내 의견을 냈는데 다르면 너는 수박이니까 꺼져, 이 당에서 너는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그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의 얘기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성 지지층 외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연임에 나서는 거 정치적인 결단이니까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잖아요. 네? 개정을 해서 얼마든지 그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게 해놨죠.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개인을 위한 위인 설법 아니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고, 그럼 결국 대선에 가서는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뭐 탐나는 여권 인사가 누구냐, 이름 좀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질문과 답변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요? 여당 정치인 중에 딱 한 사람을 영입한다면? 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 유승민 전 의원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개혁적인 보수 파트너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수신데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떠난다면 누구와 떠나시겠습니까? 윤상현 후보하고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님. 저도 윤상현 후보 생각했는데. 손석희 변호사, 이재명 후보가 탐나는 여권 인사를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꼽았어요. 이거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마 이게 똑같은 질문이 국민의힘의 그 토론에도 있었죠. 민주당이 한 명을 여기서 뺀다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이상원 앵커가 그때도 이게 좀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빼오대 추미애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역설적인 있었죠. 답변이 나왔어요. 예. 아마 이것도 저는 이제 그래 봐요. 유승민 의원은 이제 비주류로서 보통 이제 쓴소리 많이 하고 또 이제 약간 중도지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빼온다고 하는데 막상 오겠다면 이게 영입할까요? 바로 이게 경쟁자죠 뭐. 가면 이게 바로 가장 큰 경쟁자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제 실제 영입은 불가능한 이런 거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게 비주류니까
그러니까. 지적한 게 아닌가. 근데 재밌는 게 윤상현 의원을 또 이게 여행 파트너. 야 윤상현 의원은 이제 좀 사교성이 좋고요. 술도 좋아하고 아마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두루두루 다 상당히 좋아한다. 친한에 관한 게 완전히 타고난 불입니다. 그렇군요. 지역구 관리나. 그래서 아마 이게 다 꼽은 게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저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 경쟁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뭐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파란색과 회색이 있는데 파란색은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이죠. 지금요. 김두관 후보가 뭐 10%도 채 안 되니까 뭐 격차가 나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전체 그냥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이든 다른 지지층 상관없이 그냥 전체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40.7,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가 42.7, 김두관 후보가 24.1. 많이 달라져요. 요거 제가 김상일 평론가께서 할게요. 이 격차, 이 차이의 모습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저 의미는 지지층이 되게 공고하지만 예. 비호감 또한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비견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모른다, 기권이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김두관 후보를 왜 선택을 하겠어요? 그건 뭐냐? 이재명 후보는 안 돼라는 비호감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좀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 여기도 역시나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